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이후 처음 전북을 찾은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도민들의 지지로 집권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고대국가 가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야철지와 봉수대를 보유해 독자 세력 가능성이 큰 전북의 가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산 오골계 농장과 익산 토종 땅 농가에 이어 도내 세 곳에서 AI 바이러스가 추가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확산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다시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민들의 지지로 집권했다며 대선 공약 이행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대선 승리의 여파를 반영하듯 중앙과 지역의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회의는 시종일관 들뜬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추미애 대표 등 회의 발언자들은 모두 전북 도민이 대선에서 보여준 최고 지지율에 감사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국 1위 득표율로 정권교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추 대표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농생명 클러스터, 연기금 특화단지 등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재확인하고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득 확약하셨던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에 민주당 역시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가 시급하다며 당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여당 기분을 만끽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전라북도가 최고 지지율을 보냈으니까 참 고맙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왜 그랬을까를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주시기를. 대선 이후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방문한 가운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올지 향후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부가 반영한 내년 전북 국가 예산은 여전히 기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통령 공약 사업을 정부에 심의에 추가 반영하고 국회 차원의 증액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 보도합니다. 정부 각 부처가 일주일 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보낸 내년 전북 관련 예산은 5조 6천억 원으로 요구액 7조 1천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이 적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과 비교하면 1,055억 원이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정권 교체를 감안하면 기대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 장차관도 바뀌지 않았고 간부들도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변화가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전라북도는 앞으로 2달 동안 진행될 기재부 심의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이나 동학기념 사업을 반드시 반영하고 농생명이나 탄소, SOC 관련 공약도 예산에 넣어 5천억 원 이상 증액이 목표입니다. 연간 7천억 원에 머무는 새만금 예산을 1조 원의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쟁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총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야 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에타를 통과시켜야 신규화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증액은 가능합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이 고창 출신인데다 도내 의원들이 협력하면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증액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이 전북을 별도의 권역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만큼 그런 의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권 교체로 어느 때보다 높아진 내년 국가 예산에 대한 기대. 과연 전라북도가 목표하는 6조 5천억 원을 넘어 7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5개 시도가 정부에 공동 건의한 지원책에 대한 실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 등 조선업 관련 5개 시도는 어제 산업부와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조선업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7개 건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에 건의된 사항으로는
관공선 교체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것과 함께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화합의 의미로 가야사 연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잊혀졌던 전북 가야가 조명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제철과 봉수 등 가야 관련 유적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 장수가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가야의 역사와 정신이 호남에서도 살아있다는 점은 발굴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야를 흔히 철의 왕국이라고 하지만 육가야 가운데 제철 유적은 경남 김해의 2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장수에는 가야 시대까지 추정되는 유적이 70여 곳이나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철의 생산은 돌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높은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했고 철이 국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장수에 상당한 정치체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가야 시기에 해당되는 제철 유적이 조사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어떤 그 베일에 숨겨 있던 가야사에 대한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봉수는 변방의 적의 침입을 지배계층에 전파하는 국가 핵심 시설입니다. 북쪽으로는 무주와 옛호남인 충남 금산, 서쪽으로는 진안, 남쪽으로는 임실과 남원에 70여 개의 봉수가 촘촘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봉수가 집결되는 종착지는 경상도가 아닌 장수로 장수가의 독자성과 위상을 말해줍니다. 실물로서 삼국시대 봉수가 확인된 거는 이쪽 전북 동부 지역이 유일합니다. 국가가 있었다고 봐도, 그러니까 정치체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장수에는 직경 20m가량인 왕릉급 무덤이 240기나 확인됐고 계남면과 장수읍에서는 한미와 침령산성의 발굴 조사가 한창입니다. 초기 단계에 발굴 조사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조사 발굴을 실시하여서 세계遺産 잠정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잊혀진 철의 제국을 되살리는 무수한 유적들이 발굴과 연구를 통해 하나둘 드러나고 있어 장수가야가 가야사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의 한 지적 장애인 시설에서 교사 등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 민관 합동조사에서 관내 한 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 신모 씨 등 4명이 장애인 2명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 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장애인들의 목을 조르거나 전기 파리채로 때리는 등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석산 개발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 간 뒷돈이 오간 정황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익산시 A국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돈을 건넨 골재 채취업자 50살 비모 씨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국장은 지난 1월 골재 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 오골계 농가와 익산 토종닭 농가에서 이어 추가로 3곳에서 AI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확산 조짐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완주 구의의 한 생태체험장 입구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푯말이 세워졌습니다. 얼마 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토종닭 9마리 가운데 7마리가 폐사했는데 검사 결과 AI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월 때부터서 어떻게 활발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와서 보니까 다리가 하나 부러졌고 그저께 그렇게 두어버리더라고요. 방역당국은 최근 70여 건의 신고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17건을 조사했는데 이 중 완주, 익산, 군산에서 각각 한 곳이 AI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확정까지는 기다려봐야 하지만 AI 발병지는 벌써 도내에서만 5곳에 이릅니다. 특히 익산 오산과 완주 구의 농가는 전통시장의 노점상으로부터 닭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노점상은 삼례시장과 익산 북부시장, 군산 대야시장에서 닭을 판매해 방역당국은 구매자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 밝혀내는데도 2일, 3일 걸려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긴급히 문자를 쐈던 거고 다시 한번 신고를. 한편 AI 발생으로 가금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6개는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주로 토종닭에서 온다는 이유로 이동 제한에서 제외됐지만 AI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부서진 채 수년째 방치된 빈집이 전주에만 1000여 채에 달합니다. 철거 비용 때문에 집주인들은 손을 놓고 있어 전주시가 정부에 나섰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전주 구도심의 한 빈집. 다 떨어져 나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년째 방치된 집이 흉물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붕은 일부가 붕괴돼 언제 집 전체가 무너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빈집은 아예 동네 고양이들 차지가 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철거가 시급한 슬레이트 지붕도 버젓이 방치돼 있습니다. 벌레도 여름에 많을 것 같고 보는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이렇게 방치된 빈집이 전주에만 1000여 채. 이런 빈집은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이나 우범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거나 리모델링 뒤 반값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 비용이 한 채당 1000만 원이 넘어 연간 10여 채 정도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곳은 저희가 선정해서 정비를 하는데 법이 시행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해서 고령화로 인해 빈집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빈집 정비가 구도심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미승인 유전자 변형 유체 종자가 도내에서도 5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수입된 중국산 미승인 유전자 변형 유체 32.5톤 가운데 일부가 무주와 전주, 익산 등 도내 5개 시군에서도 발견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량으로 판매된 0.5톤은 아직까지 유통 경로와 재배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농촌진흥청과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마을 공동급식을 확대합니다. 임실군은 건강기능성 발효식품 육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권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11개 마을에서 실시하던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12개 마을로 확대합니다. 마을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공동급식은 40일간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데 특히 영농철,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일손 해소에도 도움이 기대됩니다. 농번기 바쁜 일손을 덜고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소통의 시간도 되고 있어 호응이 좋습니다. 임실군이 오치를 이용한 건강 기능성 발효식품 신제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순창군과 도 공모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은 앞으로 5년간 65억 원을 들여 옷 재배단지 조성을 비롯해 옷과 장류 제품을 연계한 신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도 모색하게 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생산 단지와 되어 있는 임실 참옷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평소 건강관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청 민원과에 건강상담실을 설치하고 오는 11월까지 매월 2차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측정이 어려운 남원 시민을 위해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남원 시민의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진안군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오늘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아토피 예방과 치료, 임신과 아기 건강 등을 주제로 환경 건강 포럼을 열고 아토피 힐링 캠프도 진행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아토피 질환의 원인과 예방 등을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의 토론과 함께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가 오는 9월 지평선 축제에 유학생 농경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북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에게 우리의 다양한 농경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실습 환경 조성, 두 기관의 우호 증진 등을 목표로 실시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국내 베트남 유학생을 위한 첫 취업 박람회가 전주대에서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베트남 교육부 등이 주최한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베트남 학생 500여 명이 삼성과 LG, 한화 등 베트남 진출 대기업의 서류 전형과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유학생 취업 박람회는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한국 기업을 알리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대학별 맞춤형 대입 전문가가 양성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대학별 특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과 지방 주요 대학, 교대 등 대학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당 1명의 전문가를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고교 10곳의 교사 80명을 전문가로 우선 육성하고 순차적으로 모든 고등학교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논란이 된 삼성 조사특위에서의 발언을 공개 사과했습니다. 정 시장은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지난 2일 도의회 삼성 조사특위에서 지도자를 잘못 만난 도민이 불쌍하다고 한 발언으로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도였는데 표현이 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김관영 의원이 20대 국회 1년차 의정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의원별 가결 법안 수와 국회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한 결과 전북에서는 김광수, 김관영 의원이 전체 평가 대상의 상위 25% 안에 포함돼 헌정 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식품 산업을 견인할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식품 전문기업 순수본이 공장 착공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유식 등 특수 영양식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순수본은 약 10,000여 평의 땅에 기능성 죽 생산 시설을 갖추고 올 연말 가동 목표와 함께 근로자 10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모교 국악예술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관현악단이 준비한 청의 울림으로 마련됩니다. 정읍시립국악단이 내일부터 10월까지 정읍사공원에서 보름 상설공연 다라 노피공 도다샤를 갖습니다. 서울 팔리체 앙상블의 랑랑락 콘서트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고은 합창단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익산 국악관현악단이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해금 콘서트를 엽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갖습니다. 전주교육청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전주 꿈마중 진로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익산 혁신교육특구 아카데미가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전주 수중발굴 특별전의 이해를 돕고자 오늘 특별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늘과 내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용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다시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 24도 등 24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